뇌졸중은 뇌출혈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출혈이라든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 병을 말하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뇌로부터 신호를 잘 받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병의 기전은 확실히 다르고 치료의 방식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식단들이 서구화되고 또 뭐 운동 부족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이나 어떤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뇌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뇌의 퇴행 변화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점점 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좀 다르지만 접근을 할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있는데요.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주는 기관들이죠. 그게 어떤 신경의 직접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뇌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우리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종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 환자분들이 가장 장애를 겪는 경우가 바로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죠. 특히 파킨슨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똑같이 오게 되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는 보통은 편측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의 혈관이 어택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뇌는 신경계의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들은 주로 근육들이 움직임으로써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게 됩니다. 즉 신경계의 신호와 근육의 움직임을 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신경계와 근육과 혈관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신경계는 근육에 신호를 주게 되고요. 또 근육에서 외부에서 발달한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혈액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은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근육 자체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나 파킨슨은 쉽게 생각하면 뇌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뇌 자체의 건강, 뇌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라든가 주파수면 고혈압약 이런 것들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영양의 섭취, 그리고 뇌를 청소할 수 있는 좋은 림프 순환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서 신경전달 신호를 거쳐서 몸으로 가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근육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할 때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계의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뇌와 내 몸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를 다시 강화하거나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은 아니지만 안면신경 마비 환자 같은 경우도 환자들에게 껌을 씹는다던가 자꾸 큰 발음을 한다던가 이런 식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근육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이 부분의 순환을 개선하고 신경계로의 신호 체계를 다시 회복하는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는데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어떤 손상을 받고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하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졸중 발생하고 응급상황이 지난 후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들을 해줌으로써
신호전달 체계를 다시 복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또 전체적인 혈행의 순환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좋은 기능을 잘 회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일과성으로 온 사고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신경계에 문제가,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면, 파킨슨 같은 경우는 뇌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되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질병이 좀 더 천천히 진행이 되고 내가 좋은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들, 그 다음에 머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침구 치료들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한약에서 침 치료는 전체적인 순환들을 소통시켜주고 막힌 순환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침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움직이는데 생기는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치료를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한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뇌에서 몸으로 가는 일방적인 신호 전달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이런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 몸의 움직임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치료라든가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움직임으로써 뇌로 가는 신호전달 체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잡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예후는 물론이고 질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